자,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나와 같이 정사각형 도선 PQ가 각각 무한 직선 도선과 동일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PQ의 한 변은 각각 무한 직선 도선과 평행하다. 가나에서 무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 세기로 같고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P, IQ이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무한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세기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이쪽 전류는 I 그리고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I라고 표시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P와 Q에 작용하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력의 크기가 같을 때 IP 나누기 IQ는 해서 이제 자기력의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그때 IP 나누기 IQ는 얼마입니까? 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이론을 점검하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현상이 있죠. 이 그림에서 전류가 위로 흐르고 전류가 위로 흐르면 같은 방향의 전류죠. 그러면 같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죠. 그때 이 힘의 종류는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전류가 위로 흐르고 전류가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하나의 전류는 이쪽 방향이고 다른 전류는 이렇게 흐르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죠. 그 힘을 청력이라고 부르고 반대 방향의 전류는 이렇게 청력이 작용한다. 이게 기본 현상이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현상이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요 잡아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의 세기는 해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요 자기력의 세기는 F는 K 곱하기 R분의 I1, I2, L이 공식이죠. 그러면 이때 I1, I2는 이 전류의 세기를 가리키고 이 R은 거리 R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R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 L은 힘을 받는 길이니까 만약에 이만큼의 길이가 힘을 받는다 라고 하면 여기다 L이라고 표시하고 이 길이만큼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력의 기본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력의 세기와 자기력의 방향을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죠. 자, 자기력의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부르거나 FBI 왼손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FBI 왼손 법칙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 전류에서는 자기장을 내보내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B1 자기장 이렇게 생기면 이 자기장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I2에 영향을 미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플랭임의 왼손 법칙, FBI 왼손 법칙 분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X 자기장을 그려주시고 요게 1번 그 다음에 FBI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FBI 그러면은 B는 들어가고 자기장을 그린 거니까 B는 들어가고 전류는 위쪽이니까 자기력은 이쪽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을 이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두 단계로 푸는 것이 자기력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기력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다 적용을 시키면 우리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1번, 그 다음에 그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 2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1번. 그러면 여기다가 X자기장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X자기장. 그 다음에 X자기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기장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쪽 부분이 받는 힘은 FBI, 왼손 법칙 FBI니까 B는 자기장 B는 들어가고 I는 이쪽이니까 힘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힘 F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게 첫 번째 힘. 그 다음에 이쪽을 표시해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쪽은 FBI, 왼손 법칙 FB. B는 들어가고 I는 이쪽이니까 힘이 저쪽이죠. 그래서 왼손 FBI 법칙에서 B는 들어가고 I는 이쪽이니까 힘이 이쪽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F2라고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표시해 봅시다. FBI. B는 들어가고 I는 이쪽이니까 힘이 위쪽. 해서 위로 표시하고 얘가 힘 3번. 그 다음에 FBI 왼손 법칙. B는 들어가고 I는 이쪽이니까 힘은 아래쪽. 해서 아래쪽에다가 힘 4번. F4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다 구했는데 힘의 크기를 분석하면 여기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힘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받는 힘은 좀 작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힘의 크기도 같아서 두 힘의 크기는 같은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된다. 그래서 상쇄, 상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힘은 요 힘과 요 힘이 남는데 힘이 크고 힘이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직선도선, 사각형 도선이 있을 때 받는 전체 힘은 K 곱하기 받는 전체 힘은 F1 빼기 F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죠? 이쪽 힘이 더 크고 이쪽 힘이 작으니까 전체 힘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힘의 정체는 전선끼리 받는 힘이니까 이 힘의 정체는 이 힘과 이 힘의 정체는 F는 K 곱하기 R분의 I1, I2, L이라고 하면 된다. 이것이 이 도선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것이지만은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자, 여기다가 조금 전에 분석한 것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바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직선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는 I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IP죠. 그러면은 여기도 IP, 여기도 IP, 여기도 IP인데 여기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IP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처럼 이쪽으로는 F1, 이쪽으로는 F2,
그리고 F1이 F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할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전체 힘은 F1 빼기 F2가 전체 힘이고, 이때 이 F들은 K 곱하기 R분의 I1, I2, L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공식을 적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F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죠. 그래서 D. 그 다음에 I1, I2는 I 곱하기 IP. I 곱하기 IP. 그 다음에 힘을 받는 길이 L은, 여기 길이 L은 바로 D랑 똑같죠? 요 D가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D라고 적어주시면 요거를 이렇게 적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F1을 적었고요. 빼기 F2는 K 곱하기 I, IP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ED죠. DD니까 ED. 그 다음에 힘을 받는 길이는 D니까 여기다가 D라고 적어주시면, 이따가 D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것이죠. 자, 지워주시면 DD, DD. 지워주시면 F는 K 곱하기 I, IP 빼기 K 곱하기 2분의 I, IP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K 곱하기 2분의 I, IP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F를 전체 힘을 한번 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나도 분석하면은 여기다가 I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Q 똑같이 IQ라고 적은 다음에 이쪽은 F1, 이쪽은 F2 이렇게 적으면서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 힘 F는 F1 빼기 F2, F는 K 곱하기 R분의 I1, I2, L이다 해서 기본 공식을 적고요. 그래서 요 사각고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직선도선과 사각고리 문제를 풀 때는 요 식이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F는 K 곱하기 요 거리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 D죠. D. 그 다음에 I 곱하기 IQ. 그 다음에 힘을 받는 거리는 요 길이가 바로 힘을 받는 길이인데 2분의 D죠. 그래서 힘을 받는 길이 L은 2분의 D랑 똑같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D 빼기 K 곱하기 I, IQ.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 더하기 2분의 D니까 2분의 3D라고 적고, 그 다음에 힘을 받는 길이 L은 2분의 D죠. 그래서 2분의 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 DD 약분하고 2분의 D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F는 K 곱하기 2분의 I, IQ 빼기 K 곱하기 3분의 I, IQ. 그러므로 F는 K 곱하기
I, IQ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K 곱하기 I, IQ 6분의 1이다. 자, 6분의 3 빼기 6분의 2는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얘가 받는 힘하고 이렇게 잠시만요. 얘가 받는 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받는 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옆에다가 같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크게 K 곱하기 2분의 I, IP는 이렇게 K 곱하기 I, IQ 6분의 1과 같다. 해서 아까 구한 가나의 힘이 같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I 약분.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므로 IP는 3분의 1 IQ가 되고 질문이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넘겨주시면 IP 나누기 IQ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한번 이제 기본 원리부터 한번 따져보면서 꼼꼼하게 끝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F이고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전원, 저항값이 R인 저항, 자체 유도 개수가 L인 코일,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은 같다. F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있다 밑줄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은 같다. 이거를 문제 풀 때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 진동수는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이 이 문제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교류 문제예요. 이걸 보시고 이제 교류 문제니까 교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 공식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교류 공식 이렇게 적고 보통 교류 문제는 교류 공식으로 한 90% 이상이 무조건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교류 공식으로 풀리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뭔가 하면은 임피던스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다. 요거를 적고요. 그 다음에 XL은 오메가 L, 그 다음에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공식의 첫 번째 임피던스 공식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류 공식, 전류는 V 나누기 Z이다. 이렇게 적고요. 세 번째로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전력은 I제곱 R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최대 전력이니까, 왜냐하면 최대값이라서 최대 전력.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 소비 전력이니까 얘를 다시 평균 소비 전력으로 바꿔주시면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야죠. I제곱 R 이렇게 해서
평균 소비 전력이라고 적고, 문제에서 교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은 같다고 그랬으니까 교류 공식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거는 모두 외우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을 해보면 평균 소비 전력이 같대요. 그래서 이쪽이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나 스위치를 B에다 연결하나 저항은 항상 R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항상 똑같은 R을 사용하죠.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나 B에 연결하나 상관없이. 그러므로 저항 R이 같다. 그럼 결론이 같으려면은 평균 소비 전력이 같고 저항값이 같으니까 전류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전류가 동일하다. 이게 첫 번째 판단. 이제 교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전류가 같고 같은 전압을 사용하니까 그러면은 임피던스 Z가 같다. 그래서 Z가 동일. 그러면 Z가 동일하다면 이쪽이 같을 텐데 무엇이 같은가 하면은 Z가 같은데 저항 R이 같았죠? 그러면 요 안쪽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Z가 동일하다면 R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하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동일하다고 하고 XL과 XC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것이 동일한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스위치를 A에다 연결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R하고 L이 두 개인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L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L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LL이면 전체적으로 EL이 되겠죠? 그래서 쭉 연결된 코일이니까 EL. 그래서 스위치를 A에다 연결했을 때는 EL을 활용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면 C는 끊어져 버리니까 C는 없는 거죠. 그래서 C는 없다. 그러면 이것이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스위치를 A에다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C는 없고 요거만 남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오메가 EL 맞죠? L이 EL이니까 그리고 얘가 없으니까 오메가 EL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제곱이 이제 B랑 동일하다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다 연결했을 때는 얘를 싹 지우고 스위치를 B에다 연결했대요. 그러면 간단하게 RLC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L하고 C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공식에서 이게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얘를 B에다 연결했을 때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얘를 B에다 연결했을 때 적어보시면 XL은 오메가 L 그대로 적고 XC는 요거를 그대로 적어준다면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A에 연결했을 때하고 B에 연결했을 때
요 두 값이 같다를 이제 분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첫 번째, 이 오메가 L은 제곱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 오메가 L은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일 것이다 해서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오메가 L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오메가는 항상 플러스 값을 쓰고 L도 항상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플러스 값, 요것도 플러스 값. 그러면은 는인데 플러스가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값하고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풀이. 이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이 오메가 L은 마이너스 오메가 L 더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이걸 풀면 답이 나오겠죠. 얘는 답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3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므로 오메가 제곱은 3LC분의 1이다. 오메가는 루트 3LC분의 1이다.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항상 플러스 값만 쓰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값이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오메가는 2파이 F를 사용한다면 F는 넘겨주시면 되겠죠. 2파이를. 그래서 2파이 루트 3LC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 문제풀이의 핵심은 교류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교류 공식을 먼저 쭉 적은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서 교류 문제를 푸시면 90% 이상 무조건 풀립니다. 그거를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단열된 피스톤으로 나누어진 단열된 실린더의 두 부분 A, B에 각각의 2몰,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마찰이 없는 피스톤은 평형 상태로 정지해 있다. A와 B의 부피는 V로 같고 A, B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은 각각 M, EM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조건 A, B에는 각각 2몰,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몰, 1몰 이렇게 표시하고 2몰, 1몰로 그림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 한 개의 질량 각각 M, EM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M, EM으로 그림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에서 값이 같은 물리량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이 같은 물리량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상자 문제에서 많이 쓰는 요 피스톤이 마찰이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양쪽의 압력이 같죠. 그래서 이쪽 압력이 P이면
이쪽 압력도 P로 같다. 그래야지만 얘가 마찰이 없는데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양쪽의 압력이 같다. 이게 1번이죠. 그래서 값이 같은 물리량을 찾으세요 해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 기체의 온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기체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자, 기체니까 무조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넘겨서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온도 T는 nR분의 PV. 이렇게 적고요. 첫 번째, 압력은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부피는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데 부피도 같아요. 그래서 부피도 같고 기체 상수도 같다. 근데 몰수가 다르죠? 몰수는 2대 1이에요. 그래서 몰수가 2대 1이라면 온도는 1대 2이다. 그래서 분수니까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 2. 자, 그래서 온도는 같지 않으니까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체 분자 한 개의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은 이랬으니까 기체 분자 한 개의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은 V는 RMS 속력은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RMS 속력은 루트 3KT 나누기 M이다. 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동일하고 온도는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1대 2이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기가 볼트만 상수면 분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몰수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분자, 그래서 얘가 몰 질량이 아니라 전체 질량이 아니라 분자 한 개의 질량이다. 그래서 조심해서 넣어주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가 볼트만 상수면 분자 한 개의 질량이다. 그러면 분자 한 개의 질량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MEM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대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M하고 EM이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당연히 1대 1이 되겠죠. 그래서 RMS 속도도 1대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자 문제라고 하는데 상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흔한 질문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그린 가는 플러스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사인 파 A의 T는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T는 8분의 1초일 때 가에서 A가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파동 A의 진동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도 기본 문제입니다. 파동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자, 질문이 뭔가 하면은 얘가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플러스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사인파였대요. 그러면 여기다 밑줄. 첫 번째,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 파동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이 파동을 여기다 옮겨 그리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5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다 5라고 적고 그 다음에 보통 그릴 때 볼록이, 오목이,
다시 볼록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옮겨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한 점을 잡아서 보통 제일 앞쪽을 잡으니까 4이었던 파동이 앞으로 가서 5에 위치하게 됐다. 그래서 같은 점을 잡아서 파동이 앞으로 간 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동이 앞으로 이렇게 갔죠. 그러면 같은 점끼리 비교해서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미터 이동했죠. 그래서 1미터 이동했고 걸린 시간은 얼마지? 8분의 1초. 그래서 여기다가 8분의 1초 걸렸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속도를 구하면 1번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1m, 시간은 8분의 1초. 그러므로 8m/s가 속도이다. 해서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속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동수가 들어간 공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파동 공식에서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이다. 그래서 진동수가 들어간 공식을 적어 주시고요. 그렇다면 속력을 아니까 파장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 파장을 구해보면 이렇죠. 파장은 이렇게 볼록이 하나, 오목이 하나가 한 파장이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한 파장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파장은 4m.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속력은 8이고 파장은 4m.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진동수는 2Hz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파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고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A, B가 각각 다른 시간에 양극판에서 수직으로 출발해 음극판을 향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동시에 음극판에 도달하였다. 두 극판은 평행하고 두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일정하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EM이고 전하량은 각각 EQ, Q이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A, B의 질량은 각각 M, EQ에다 표시를 하시고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은 각각 EQ, Q도 그림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A, B가 각각 다른 시간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음극판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시고 t가 다르다. 이렇게 한번 적고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양극판이래요. 여기가 음극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판이 있고 판은 면이죠. 음극판이 있는 상태의 장치를 전하가속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물체는 전하가속기 문제이구나 해서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별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가속기의 특징은 여기 안에 있는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하가속기의 특징은 요 사이의 전기장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문제에서 이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식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일단 꼼꼼하게 적어준 것이죠. 그래서 전하가속기 문제는 사실은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A와 B가 극판에 도달한 순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하가속기를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가속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전하가속기는 이쪽에 플러스 면전화, 이쪽에 마이너스 면전화가 있는 것이 기본 장치 모습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위차 V가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전하가속기죠. 그 다음에 보통 속도가 0인 상태의 전하를 놓으면 얘가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서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장치가 된다. 이게 바로 전하가속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리가 1번,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이니까 힘 나누기 질량. 맞죠? 그러면 얘는 싹 지우고 힘은 전기력이니까 QE 나누기 M이라고 적고 Q도 그대로 M도 그대로 전기장은 일정.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해서 등가속도이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하가속기의 기본적인 원리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가 하면 전기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해서 전하가속기는 1번, 2번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하가속기를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양극판에서 음극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시간이 들어가는 공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거리 D라고 하니까요. 자, 1번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속도가 0에서 출발했죠.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거리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깔끔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그렇다면 D는 요 거리 변이 S가 D죠. D는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QE 나누기 M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속도 먼저. 첫 번째 전기장은 동일하대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전기장은 똑같이 사용하죠. 그러면 전기장은 동일하고 Q하고 M을 분석해주면 Q는 몇 대 몇이 되는가 하면 Q는 2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Q는 2대 1.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M은 1대 2가 되죠. 1대 2. 그러므로 정리하면 얘는 2대 2분의 1이 되고 4대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가속도가 크고 B는 가속도가 작습니다. 그러면 B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거리는 같은데 가속도가 작은 게 B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B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양극판에서 음극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길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니은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전하가속기 공식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장치이다. 이렇게 전하가속기 기본 공식을 적고요. 운동 에너지를 모르겠으면 대신에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Q는 몇 대 몇인가 하면 Q는 2대 1이고요. V는 같죠? 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 그래서 V는 같은데 Q가 2대 1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2대 1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수밖에 없고 속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그랬더니 A의 운동 에너지가 B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입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드브로이 파의 파장은 A와 B가 같다. 얘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별표. 이제 꼼꼼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요. 자, 1번. 일단은 전하가속기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써도 되지만은 물질파, 드브로이 물질파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2m분의 m의 제곱 v 제곱으로 요 식을 이렇게 살짝 바꿔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파 공식, 물질파 람다는 h 나누기 mv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식을 묶습니다. 그래서 묶기 위해서 mv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m의 제곱 v 제곱은 2m 2가 되고 그렇다면 mv는 루트 2m 2가 된다라고 가볍게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넘겨서 mv를 구하기 쉽게 mv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람다는 h 나누기 루트 2m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파 문제는 이 공식을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사실은 증명 과정은 생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운동 에너지 공식과 물질파 공식을 연립하면 최종적으로 물질파와 운동 에너지가 연결된 공식이 완성이 된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싹 다 지우고 이 공식에서 운동 에너지가 바로 QV니까 여기다 QV를 넣고 다시 적어주시면 물질파의 파장은 H 나누기 루트 2m QV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QV로 바꿔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얘를 이렇게 옮겨서 한번 자 그림을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이 1대 2.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 대신에 1대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2대 1. 전하량도 2대 1을 넣고 전이차는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는 같으니까 V는 동일하다. 그러면 얘네를 곱하면
결론적으로 몇 대 몇이 되는가 하면 얘네는 1대 1이 되죠. 그래서 요 루트 안의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동일하고 얘는 상수니까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도 동일하다. 그래서 얘는 1대 1로 동일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디귿을 다시 읽어보시면 드브로이 파의 파장은 A와 B가 같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고요.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풀면서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반드시 전하가속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기출문제가 5문제 정도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물리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은 드브로이 물질파하고 운동에너지가 엮이면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H 나누기 루트 EM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자. 이렇게 하고 풀이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그린 가완하는 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운동 궤도와 물질파 파형을 각각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의 주양자 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된다. 자, 전자가 나의 상태에서 가의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그러면 그래서 질문,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보의 수소원자 모형을 간략하게 그린 거래요. 수소원자래요. 그러면은 주양자 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원운동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체크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두 군데니까 N은 2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주양자 수 판단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얘는 세 군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군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N은 3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N은 3에서 N은 2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적으면서 빨리 풀어봅시다. 자, 수소원자에서 전자의 궤도가 바뀔 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을 공식으로 적으면 에너지 차이만큼, 공식으로 깔끔하게 적으면 에너지 차이만큼 빛 방출.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나타내는 에너지 차이만큼 빛 방출 또는 빛 흡수. 이게 공식이죠. 여기서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E1 나누기 N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는 이 공식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공식 두 개를 연립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방출 흡수되는 에너지는 요게 방출 또는 흡수되는 빛 에너지죠. 빛 에너지는 E1 가로 열고 N1의 제곱분의 1 빼기 N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최종 공식이고, 이 공식은 이 두 공식을 연립한 최종 공식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암기해야 될 필수 공식이다. 이거를 암기해야 될 필수 공식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원은 그대로 놓고 앞에 작은 수를 넣고 여기는 큰 수를 넣는 거죠. 근데 질문이 N3에서 N2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4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3을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2원 36분의 5가 된다. 그래서 36, 9 빼기 4는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번 문제는 난이도 중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수소원자 배우면서 요 공식 안 배우신 분은 없으실 테고 요 공식 이용해서 바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니까 난이도가 비교적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년도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